늦었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늦은 법이다. 그저 한쪽으로만 좁혀가지고 이것을 불기소 처분 내린 것을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항고 기각한 것이 맞는 판단이냐. 내가 말한 바 들어야지. 그걸 안 들으면 니네들이 내 부하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존재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꽂은 사람이 떨어지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냐? 부정선거야 이거는. 초롱성에 둘러싸여가지고 상당한 특혜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포토라인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게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서울 고검에서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떴어요. 재수사, 재기 수사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바가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 고발인 측이 항고를 한 것이고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이거 그러니까 무혐의 종결 끝냈던 사건을 다시 제기해서 수사하라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사건이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갑니다. 주인 검사를 정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때 그 결정문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 결정문의 취지를 보면 뭐뭐에 대해서 수사가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증거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게 그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공소시효가 몇 달 남아 있습니다. 예. 아마 1년이 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공범들에 대해서 최종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되지만 그 확정되는 날부터 다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몇 달인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채 1년이 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은 뭐 소환 조사를 하던 해야죠. 뭐 해갖고 다시 수사해서 결정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보면 김유정 의원님, 차라리 저는 그 검찰이 지검에서 무혐의로 이렇게 뭐 끝내버린 거 있잖아요. 네. 더 잘 됐다 싶어요. 왜냐하면 손준성 같은 경우에는 고발 사주 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 확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해도 손준성은 그걸로는 처벌을 못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이 완전히 핵심이니까 그거 하면 되겠지만 무기징역 받는 놈 몇 년 더 올라가 봐야 별 의미도 없고 이제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죠. 그런데 이거 그나마 이제 고검이 지검의 상급 기관이니까 지난번에도 영장 계속해서 김성훈 거 막 그렇게 반려시키니까 네. 결국은 이제 고검에서 그거 다시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고검에서 이거는 다시 지금 수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명품백은 또 한국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는 안 되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명품백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국가기록물이라고 주장은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은 했습니다만은 그게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거고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김건희 특별법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다 이거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에서 뭐 무혐의 나도 그 국회에서 탄핵된 검사 중에 한 명이 이 주가 조작 관련한 검사였잖아요. 그런데 뭐 울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뭐 미루고 싶었지만 그냥 불가피하게 무혐의 내린 거다. 나도 미루고 싶었다.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혐의 내리더니 이제 검찰이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정권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별법, 내란, 명태균 특검법이죠. 그거 다시 한번 재발이 또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통과가 되는 거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거 재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수사가 지금 김건희 앞에서 멈춰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는 검찰의 꿍꿍이도 궁금하고요. 명태균 관련한 수사도 그렇고 전부 다 멈춰 있어요.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검찰 고발하는데 김건희, 이종호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전히 이제 민간인 신분인데도 여전히 너무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40일 앞두고 갑자기 이거 재수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못 믿어온 일입니다, 저는. 그래도 김정은 원장님, 윤석열이 파면이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효 끝나기 전에 하는 거지. 윤석열 파면 안 되고 이 정권, 윤석열 정권이 5년 그대로 갔으면 이거 시효 딱 끝나고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다가 되는 상황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뿐만 아니라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천 개입, 그 윤건희의 공천 개입 문제, 그 다음에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윤건희를 지금 압박하는 형태. 그러니까 검찰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안 해왔던 수사의 내용들을 흘림으로써 윤건희를 압박하는데 그럼 검찰이 왜 압박을 할까? 근데 뭐 전형적으로 따지고 보면 검찰의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 측면이 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요인 중에 하나가 윤건희일 가능성이 꽤 높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윤건희의 개입이라는 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측에서는 이거 소위 그 친한계 검사들이 검찰 내부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영역들을 확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동훈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건희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얘기해서 경고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검찰이 수사를 잘해가지고 나 잘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기존의 세력으로서 윤건희에서 다른 세력으로 갈아타기 위한 하나의 내부적인 전술적인 수사 방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실체가 밝혀질 건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아니면 제가 볼 때 이 실체를 제대로 밝히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특검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갑자기 이제 시효가 궁금해졌는데요. 김영남 의원님. 네. 이게 지금 1년이 안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6개월인가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 시효는 중단이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중단 안 되죠. 그 수사 진행 중일 때는 계속 시효는 하루하루 그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무조건 짧아지죠. 끝내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럼 특검까지 갈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슬아슬하겠는데요. 예. 특검이 지금 민주당이 보니까 6월에 그 처리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가 6월 5일에 잡혀 있다고 하는데 6월 5일 처리해도 또 정부에 이송돼서 그때는 이제 새 정부이겠습니다만 또 특검의 준비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는 걸리니까요. 법이 이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확정이 되기 위해서 정부 이송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한 석 달쯤 남겠는데요, 시효가.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도 이게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고 특검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재수사 결정한 거 이거는 다행이라고 봐야죠, 박영식에 대해서. 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많이 늦었고 우리가 그런 말도 합니다. 늦었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늦은 법이다. 이제 이 케이스를 들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앞에서 말씀 주셨으니까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그러면 검찰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제 뭉개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이제 자성하고 반성할 수 있다면 확실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 어떤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왔던 검찰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검찰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원래 4월 27일입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더 강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던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도이치모터스 무혐의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한 것은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실제 다음 정권에 넘어가서 뭐 특검이 출발이 된다라든지 다음 정권에서 이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을 때 자신들이 직무유기했던 부분들이 뭐
대다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단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 정치적인 이유는 아까 민주당의 특검제 발의 이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명품백에 대해서 항고 기각한 것도 사실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물론 처음에 불기소 처분을 할 때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양측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유를 보니까 그저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디올백과 화장품 세트 등이 김건희 여사와 어떤 친분 관계,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접견 기회를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양측 다 불기소 처분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이 보도와 관련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저 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관련성만 판단하고 뭐 알선수재 혐의라든지 뭐 뇌물 혐의라든지 다른 혐의들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쪽으로만 좁혀가지고 이것을 불기소 처분 내린 것을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항고 기각한 것이 맞는 판단이냐, 이거는 또 다시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사는 어떤 수사가 됩니까? 김영남 의원님.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가 관련돼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사건이 되는 겁니까? 이미 공범들은 다 형이 확정됐고요. 예. 근데 그때 공범으로 기소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부분만 그렇죠. 재수사를 한다 이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오래 걸릴 수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수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형까지 다 확정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를 상대로 다시 한번 뭐 확인하는 절차 정도 뭐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진술들이 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 판단만 이제 하면 되는 거라 특검이 제가 보기엔 특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 개시될 때까지 이 사건을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면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거는 다 특검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야 이렇게 증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무혐의를 했었단 말이야. 이게 책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특검 수사 개시되기 전에 빨리 기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그럼 기소가 되면 예를 들면 특검이 가더라도 특검이 이걸 수사할 수 있습니까? 다시 기소된 내용을? 동일한 내용으로 뭐 수사는 못 하고요. 다만 이제 특검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소 유지 역할을 특검이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 기소하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이것은 이제 사실 시작에 불과하지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태균 것도 그렇고 건진 것도 그렇고 이 검찰이 이제는 슬슬 이제 발동을 건다고 그럴까요? 일단 김건희를 포털안에 세우는 거 그것이 제일 우선돼야 뭘 좀 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스스로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검찰 너무 봐줬잖아요. 아니 파면된 대통령 그 구속 취소 시킨 사람도 사실은 주기현과 심우정의 합작품인데 그 심우정 총장 체제 하에서 지금 김건희를 이렇게 제수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자기네들도 분리 작전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빨리 세워야죠. 도대체 왜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특혜를 줍니까? 그리고 파면당한 윤석열에 대해서도 온갖 특혜를 다 주고 지금 그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은 왜 이들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뭔가 그 초롱성에 둘러싸여가지고 상당한 특혜를 지금도 그 받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포털라인에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방위 출석 요구했는데도 지금 뭐 심신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는데 뭔가 핑계는 다 되겠죠. 예.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오전 11시 6분에 서울 강남 코엑스 내부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이용객 근무자가 대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날 이 정부 참 불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좀 또 방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가 불안하면 이런 형태의 방화 사건들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어찌 보면 뭐 바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냈던 서로에 대한 혐오, 배제,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회에 녹아 들어가면서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그 분노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유의 사건들이 당분간은 이곳저곳에서 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난 불은 아니니까 많이들 대피해서 제발 좀 피해는- 인명 피해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건 다 몰라도. 네. 될 것 같습니다만 워낙 다중이 모여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런 건 상당히 큰 불로 나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들 관련해서 수사할 때 이 선거법 위반 이렇게 그 공천에 개입한 거 이거는 분명히 크게 한번 걸릴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영선 이거 해주라는데 말이 많네 그랬는데 또 이인선도 줘라 이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인선 의원은 뭐예요?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죠. 예. 예, 여성 국회의원이고 홍준표 시장 예, 대구시장 예. 나오면서 빈자리. 예. 네. 근데 거기도 그 윤석열 직접 녹취가 나온 거는 아니죠. 박성중한테 김태우가 이거는 김태우고 김태우도 그러고 이인선도 그러고 뭐 그때 보면은 이 윤석열 이자는 공천 이런 거 다 내가 할 수 있어. 다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하고 5월 10일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재보궐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도 그렇고 이인선 의원도 그렇고 취임 직후니까 본인이 뭐 내 맘대로 다 온 세상을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천 줘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고 누구 뭐 시켜라 하면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자신감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김영선 의원 하나만 재보선에 뭐 김영선 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윤상현이한테 내가 말했으니까 또 말할게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인선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음에 2022년에 홍준표 시장이 그 대구시장 그 지방선거 그에 출마하기 위해서 빈자리인데 사실 대구는 대구 수성으로는 누가 나가도 뭐 완전히 국민의힘의 텃밭 아닙니까? 그런데 3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는데 이인선 후보 단수 공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줘라 그래서 된 거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뭐 확실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녹음도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MBC에서. 지난번에 김영선이야 취임 하루 전날 뭐 일어난 일이니까 그것은 뭐 선거법에 안 걸린다라고 빠져나왔지만 지금 이제 이인선도 있고 김태우 관련된 것도 있죠. 김태우는 정말 우리가 그때 봐도 웃기고 자빠졌네 하는 생각 말이 막 나올 정도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자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를 그자를 사면을 시켜가지고 다시 출마를 시킵니까? 이런 짓을 하니까 엄청나게 국민들이 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성을 안 했죠. 2022년 4월 25일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나온 게 있죠. 공천 관련해서 강서 김태우도 얘기한 게 있냐? 박성중한테 얘는 그리고 보면 뭐 뒤에 뭐 C나 이런 거 반침도 붙이질 않아. 김태우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으면 한번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좀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은 나가서 2번, 3번 떨어진 사람들은 지명도가 있으니까 지지율이 높겠지만 또 내보내면 민주당 입에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안 하도록 좀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식 앵커님. 예. 지 딴에는 지가 장치를 무지하게 잘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뭐 아주 황제였었죠. 자기 말 한마디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꽂아놓고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실제 그 바닥을 오랜 기간 다져왔던 사람이 있든 말든지 간에 윤석열 한마디라고 하면 무조건 어떤 후보든지 간에 다 꽂아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JTBC로 확인된 김태호 관련된 방금 우리 앵커님께 소개해 주신 저 녹취라든지 MBC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인선 의원과 관련된 녹취라든지 다 어쨌든 양대 언론사가 녹취를 확인했다라고 하니까요. 이 녹취 내용은 아마 윤석열의 육성이 담겨 있는 이 녹취의 내용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저는 뭐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재밌는 게 있어요. 특히 이인선 의원에 대한 보도를 보면 거기에 경쟁했던 후보가 유영하, 이인선 그리고 김재원으로 나와요. 근데 MBC 보도도 이 이인선 의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과거에 명태균이 김영선에 대한 그 공천에 매달렸던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을 하거든요. 명태균이 과거에 김재원 전 의원과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김재원 의원이 계속 라디오에서 명태균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까불지 말라는 식으로 명태균이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올리냐면 당신 대구 수성을 왜 떨어졌는지 모르잖아 라는 식으로 명태균이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확실한 연결고리는 안 나왔지만 이인선을 대구 수성으로 앉혀주는 그 과정에 혹시나 명태균의 입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내포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 시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초보자의 행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생 처음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게 2배가 됐어. 그러면 그 주식 초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식 천재야. 내가 분석하는 게 맞아. 예. 그리고 나서 그냥 다 올인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경우가 딱 그거예요. 난생 처음 치러본 선거잖아요. 다른 선거 치러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첫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난 정치 천재인 거야. 선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내가 처음 나가서 남들은 막 몇십 년씩 고생하고 뭐 2번, 3번 하다가 대부분 안 됐는데 나는 첫 선거에 그냥 덜컥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모든 선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택도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보궐에 그 사람 사면 복권 시켜서 다시 출마시키고 그냥 아무나 꽂아도 되고 만약에 자기가 꽂은 사람이 떨어지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냐? 부정선거야 이거는. 내가 틀렸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릴 리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부정인 거고. 예. 예. 저 얼마나 웃긴 자냐면 윤석열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청장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발등 찍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지지율 더 추락하기 시작한 거고 추락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또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총선을 맡긴 거잖아요. 한동훈하고 갈등 때문에 또 엄청나게 예를 들면 내부에서 북적북적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자기 스스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최고의 정치 선거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자기 발등 계속 2번 찍어놓고도 아픈 줄을 몰라요. 자기 발등 찍으면 아픈 줄 알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새끼 보내놓고 한동훈하고 또 싸우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씀하신 궁정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검찰총장식 국정 운영을 한 것 같다. 내가 말하면 다 듣는 거지. 어디서 말이 많아. 무슨 선거를 내. 무슨 경선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판단들을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지. 그걸 안 들으면 니네들이 내 부하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존재했었기 때문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직진만 했던 거죠.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판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노렸던 사람들이 물 만나는 듯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기 스스로 한 짓에 자기가 지금 예를 들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 가서 뭐 평생을 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결국 본인이 한 말대로 됐잖아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그 지지자하고 한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을 때 뭐 당 뭐 이러면 그냥 뽀개버리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국민의힘 뽀개버린 겁니다. 들어가서. 큰일 하신 거죠. 예. 국민의힘을 뽀개니까 김용남 의원님 같은 분도 나오시고. 덕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침몰할 뻔하셨는데. 이제 이자들의 말로는 우리가 익히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요즘 대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왜 대선을 손꼽아서 기다립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단죄되는 것을 좀 지켜보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이지요. 좀 이제 좀 정신들 참 차리고 검찰 저는 아까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재수사 결정했다는데 그거 할 거면은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해야지 왜 그건 또 명품백은 기각했는지 전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